기억의 끈, 이브 번팅 글, 테드 랜드 그림, 신혜은 옮김, 사계절. 언제까지나 내 기억의 끈에 남아있을 어니에게. 이브 번팅. 메리디스와 그녀의 아이들 델라, 알리아, 램지, 제인, 그리고 제나에게. 테드 랜드. 로라는 뒷마당 떡갈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룩고양이 위스커스가 로라 곁에 누워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아빠와 새엄마 제인이 난간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칠을 멈추고 앞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제인은 페인트로 얼룩진 낡은 셔츠와 쫄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실래? 제인이 소리쳤습니다. 로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인이 바라보고 있는 동안 로라는 무릎 위에 놓인 붉은 벨벳 상자에서 기억의 끈을 꺼냈습니다. 끈에 끼어있는 단추들이 떡갈나무 잎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에 야롱져 은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제인이 붓에 페인트를 찍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로라는 여러 번 새엄마 앞에서 이 끈을 꺼냈더랬습니다. 이건 우리 증조할머니의 기억의 끈이었어. 로라는 큰 소리로 위스커스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머니의 것이었고, 그 다음엔 엄마, 그리고 지금은 내 거야. 정말 레모네이드 안 먹을 거니? 아빠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됐어요. 로라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면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지 않겠니? 제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거든요. 로라가 말했습니다. 이 단추는 우리 증조할머니가 어른이 되고 처음 입었던 드레스에 달려있던 거란다. 로라가 위스커스에게 말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잘 읽거나 쓸 수가 없었대. 그래서 이런 끈으로 기억을 하곤 했대. 엄마가 말해줬어. 위스커스는 하품을 했습니다. 이 단추는 우리 고모할머니 옷에 달렸던 거야. 고모할머니는 퀼트 모임에 나갈 때 그 드레스를 입었대. 이게 다 우리 가족의 역사야. 위스커스가 자리를 뜨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위스커스의 배를 꽉 움켜쥐고 몸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요! 위스커스가 으르렁댔습니다. 조용해! 로라가 속삭였습니다. 내 기억에 끈 이야기를 나한테 할 순 없잖아. 내가 여기 있어줘야 해. 이 단추 3개는 할머니의 육촌들과였어. 그분들은 철자 알아맞히기 대회에 나갔었대. 로라는 앞머리 사이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빠가 레모네이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하얗게 성에가 낀 컵을 제인에게 건네주었고, 제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빠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로라는 아빠가 제인의 머리카락 아래로 목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자주 그랬습니다. 때때로 밤에 로라가 자러 가면 아빠와 제인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라 방이 바로 위여서 로라는 두 사람이 부드럽게 속삭이고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이 로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로라는 손가락 사이로 단추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로라는 생각했습니다. 육촌들은 건너뛰고 곧장 엄마 얘기를 해야겠다. 이 단추는 엄마의 무도회 드레스에 달려있던 거야. 로라가 위스커스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로라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또 이건 우리 엄마 웨딩드레스 단추야. 물론 하얀 드레스였지. 그리고 이 작고 귀여운 거 보이니? 이건 내 세례식 날 드레스에서 떼어낸 거고, 이건 5살 생일 때 내가 입었던 드레스에 달려있던 거야. 기억나? 로라가 숨을 고르고는 다시 제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한순간 로라는 자기가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로라는 제인이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인은 아빠와 결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로라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빠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카키색 단추는 아빠가 골프전에 참전했을 때 입었던 군복에 달려있던 거야. 아빠가 돌아왔을 때 엄마는 이 단추를 떼어내고는 아빠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울고 또 울었어. 맨발에 낡은 테니스화를 신은 아빠가 로라 앞에 섰습니다. 로라? 아빠가 끼어들기 전에 재빨리 로라가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추는 엄마 잠옷의 목깃에 달려있던 거야. 엄마가 돌아가실 때 입고 있었던 잠옷이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 단추를 남겨주셨어. 로라는 기억의 끈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눈이 흐려져 단추 색들도 흐려졌습니다. 위스커스가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조심해! 아빠가 놀라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위스커스의 발톱이 끈을 채는 바람에 단추들이 해바라기 씨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로라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안 돼! 베란다에 있던 제인이 붓을 떨어뜨리고는 계단을 달려 내려왔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제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줄게. 셋은 잔디를 뒤졌습니다. 하나 찾았다!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여기도 하나! 제인도 소리쳤습니다. 위스커스가 기울어진 담 울타리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못된 위스커스! 로라는 단추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43개였는데 로라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7개 못 찾았어요. 세 사람은 6개를 더 찾았습니다. 무릎에는 온통 흙이 묻었습니다. 개미들이 손과 팔뚝 위로 기어다녔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 베란다 옆 동백나무 스프레에서 날아온 잎들과 시든 꽃들 사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떤 단추를 아직 못 찾은 거니? 제인이 물었습니다. 아빠 군복에 달려있던 거예요.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건데 왜냐하면 눈물이 로라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자 제인이 한 발자국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 로라, 불쌍한 우리 아기. 엄마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엄마라면 그랬을 겁니다. 제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도 그렇게 부드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인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인이었습니다. 아빠! 로라가 부르자 아빠는 로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어두워질 때까지 셋은 다시 단추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위스커스는 느긋하게 벌레들을 쫓으며 베란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로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찾아줄게. 아빠가 약속했습니다. 난 단추 깨는 걸 도와줄게. 제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할 줄 알아요. 로라가 말했습니다. 로라는 귀뚜라미 소리, 곁에서 위스커스가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 뒤 베란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인과 아빠가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레들은 노란 전구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차이가 없을 거요. 아빠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상자들 중 하나에 옛날 군복이 들어있을 거요. 단추를 하나 떼어서 잔디밭에 갖다 놓으면 돼요. 로라는 절대 모를 거요.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인이 물었습니다. 그 끈에 있던 단추들은 진실한 순간들이잖아요. 로라를 그렇게 속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보, 로라는 야구 모자를 벗고 손으로 머리를 문지르는 아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불안할 때면 의뢰하는 아빠의 버릇이었습니다. 우리 로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소. 나는 로라가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요. 아빠의 말에 제인이 대꾸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느니 로라는 차라리 그 단추를 잃어버린 채로 있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건 마치 엄마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로라는 제인의 목이 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라도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일어섰는지 그네에서 끽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좀 더 찾아봐요. 지금 당장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이요? 보이지도 않는데. 손짠등이 있잖아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가야 할까요? 그러면 로라가 다 들었다는 걸 아빠와 제인이 알게 될 텐데. 로라는 손짠등이 만들어내는 하얀 동그라미들과 잔디밭을 기어다니는 제인과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귀뚜라미들도 귀를 기울이려는 듯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때 흥분한 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어요! 여기요, 여기! 이곳까지 굴러왔나 봐요. 제인이 뭔가를 집어 올렸습니다. 우와! 아빠는 제인을 안아 빙빙 돌렸고 제인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조심해요.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로라가 정말 기뻐할 거요. 당신이 아침 먹을 때 로라에게 건네주구려. 아니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로라는 내가 이 단추를 찾아낸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냥 베란다에 둬요. 마치 착한 요정이 가져다 놓은 선물처럼요. 로라는 천천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위스커스가 로라의 체온이 남아있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로라는 위스커스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가르랑! 위스커스가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로라는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제인의 슬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마치 엄마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로라는 오늘 제인의 얼굴에 담겨있던 다정한 눈길을 기억해냈습니다. 제인은 기억의 끈에 담긴 진실한 순간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로라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인이 울새알처럼 파란 색깔로 뒷문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니? 제인이 물었습니다.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로라의 눈에는 베란다에 놓인 단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로라는 단추를 주워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착한 요정이 가져다 놓았나 봐요. 로라가 말했습니다. 로라는 제인의 셔츠 단추가 짙은 초록색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뻤습니다.
언젠가는 로라가 기억의 끈에 끼우려고 제인에게 단추를 하나 떼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라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단추 끼우는 거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제인이 헝겊에 손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인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